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Grammar Self-Made 저의 첫 번째 필수 영문법 강의죠. 이 강의의 1강 문장의 구성 성분과 팔품사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영어과 대표 강사 양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어법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딱 두 가지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을 일단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법이라는 게 말의 규칙이라는 뜻이잖아요. 한국말과 영어의 말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규칙을 오늘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내가 차근차근히 꼼꼼히 설명을 해주는 걸 따라서 복습을 완벽히 하고, 어법 수업에 있어서 복습이라는 건 내가 완벽히 암기를 해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히 암기를 해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이 문법을 시작하기 맨 처음에 그동안 우리가 수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복습을 해줄 테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 강에 들어가고 그 다음 강 수업을 듣기 전에 꼭 완벽히 암기해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강 수업을 시작할게요. 문장의 구성 성분과 팔품사는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얘기긴 할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야, 문장의 구성 성분이랑 팔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대충 얼버무리게 된다는 거죠. 확실히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기본이고 아주 기초인 토대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꼼꼼히 하나씩 잘 듣고 완벽히 외웠으면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성분부터 갈게요. 예를 들어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리를 하기 있어서의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성분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 떡볶이를 만들 거야. 그럼 떡이 있어야 되고 고추장이 있어야 되고 물을 넣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럼 말 그대로 영어에서의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성분이 있다라는 얘기고,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오케이, 보어. 혹시 처음 들어본 거 있어요? 처음 들어본 거 없어요? 그 다음 일단 이어갈게요. 그 다음 영어에는 팔품사라는 게 존재해요. 사실 영어 문법에서의 어휘가 다 한자어죠. 그래서 어려운 거 인정해요. 근데 별다른 게 없어요. 모든 영어 단어가 요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만큼 있는 거에서 종류를 몇 개로 나눈 거예요? 옳지, 8개로 나눈 거예요. 쓰임에 따라서 요만큼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를 8개로 나눈 게 팔품사고, 힌트를 주자면 사자로 끝나죠? 순서대로 갈게요. 선생님이 쓰는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명사, 그리고 이 명사와 비슷한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또 뭐 있지? 오케이, 접속사. 그 다음 마지막 감탄사요. 처음 들어본 건 없지만 막상 내가 팔품사 얘기해볼래? 이러면 이 8개가 다 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8개가 완벽히 내 입에 붙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지금부터 필요해요. 그럼 천천히 다시 문장의 구성 성분부터 갑시다. 주어는 약자 알죠? S. 서술어는 V. 목적어는 O. 보어는 C라고 얘기하죠. 이 주어에서 요 주자는 한자로 주인 주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인공을 담당하는 게 주어. 그리고 서술어는 주어가 뭘 해? 사랑을 해. 밥을 먹어. 요런 뭔가 하는 행동 따위를 묘사하는 게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는 서술어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뭐 먹을래? 밥 먹을 거야. 떡볶이 먹을 거야. 무엇을 먹다. 사랑해. 누구 사랑할 거야? 엄마 사랑할 거예요.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되죠. 무엇을에 관련되는 게 목적어. 그 다음 마지막에 보어는 뭐냐면 요 보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어. 보충할 보자거든요. 아주 친절한 애죠. 만약에 주어가 약간 조금 모자라. 그러면 보어가 보충을 해주는 거고, 혹은 목적어가 약간 모자라. 그럼 누가 보충해줘? 옳지, 보어가 보충을 해줘. 그래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주어를 보충해주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해주면 목적격 보어. 오케이. 그러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성분은 요 4개야. 그럼 이 4개의
우리 아까 재료 8개 배웠죠? 재료를 지금부터 채울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주어를 만들 거다? 그러면 주어를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재료가 하나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주어는 누가 만들어줄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명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른 거가 다 들어갈 수도 있어. 뭐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주어를 만들 거야. 그럼 누가 꼭 필요해? 옳지. 명사나 대명사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명사가 재료가 빼져 있는 거야. 그럼 걔는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갑시다. 그러면 명사가 또 누굴 만들어줄 수 있냐면 목적어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마지막 보어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적어를 만들어줄 거야. 그쵸? 근데 그러려면 누가 꼭 있어야 해? 옳지. 명사가 꼭 있어야 해요.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치사 접속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명사가 없으면 목적어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 오케이. 그럼 갑시다. 동사는 이것까지 선생님 알아요. 동사는 스스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보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용사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우리 이제 둘의 관계를 잘 잡았어. 그럼 팔품사에 대한 설명부터 빨리 갑시다. 팔품사에서 이 명이 한자어로 이름 명자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요 대는 대신해주다라는 명사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명사는 apple. 물건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죠. 근데 이 명사를 사과 하나야. 사과 계속 얘기해주기 싫어. 그럴 때는 대명사를 쓰죠. 이걸 it 같은 애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동사 하다류 이거 알고 그 다음 형용사는 예쁜, 어려운, 힘든, 지친, 기쁜 이런 걸 이제 형용사라고 하고 중요한 건 형용사의 우리 약자 갈까요? 옳지. 형용사의 약자 A 동사는 약자 V고요. 명사의 약자는 N 여기까지는 알죠? 하나 더 갑시다. 형용사는 우리 방금 보호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배웠는데 이거 말고 맨 위에 칸에 누구 보여? 명사 보이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마지막 부사. 부사는 뭐냐면 요 부가 부수적인 부자예요.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부수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꼭 필요하지는 않아. 근데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 예를 들어 내가 삼성의 이건희야. 이렇게 혹시 이건희 회장님이 들을 일은 없겠지만 내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거라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초콜릿이 먹고 싶어. 그럼 내가 혹시 편의점에 가서 초콜릿을 혼자 사올까? 내가 직접? 아니란 말이야. 누구 시켜? 비서를 시키거나 혹은 내 밑에는 직원들을 시키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 그게 부수적인 일이란 뜻이에요. 부사가 담당하는 게 부수적인 일인데 내가 말하는 여기서 부수적인 일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볼게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애가 명사야. 명사가 아주 많은 역할을 담당하죠.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동사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맨 위에 요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준대. 그랬더니 명사 밑에 있던 동사가 야 나도 꾸며줘. 형용사도 야 나도 꾸며줘. 부사도 나도 막 서로 다 꾸며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나 바빠. 난 맨 위에 있는 명사만 꾸며줄래? 그럼 부사가 뭐해? 야 형용사의 비서 같은 애가 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수적인 일을 다 담당을 하죠.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가 수식해주는 명사를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동사 그 다음 동사 밑에 있는 형용사 세 번째 형용사 밑에 있는 부사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꾸며줘.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죠. 그 다음 갑시다. 전치사는 뭐냐면 전이 앞전자 치가 위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사가 그런 사는 아니에요. 내가 지어냈어. 이 사를 명사라고 기억합시다. 그럼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전치사죠. 그럼 다시 전치사가 있으면 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in 같은 애 있잖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 안에라는 뜻이죠. 얘 혼자는 못 쓰인다고 뒤에 어디인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원에서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됐어요. 이런 게 전치사.
그 다음 접속사 갑시다. 접속은 말 그대로 이어주는 품사예요. 뭔가를 이어줄 건데 똑같은 걸 이어줄 거예요. 앞에 명사가 왔으면 뒤에 명사가 올 거고 그 두 개를 이어주는 건 접속사. 형용사와 형용사를 이어줄 수도 있고요. 우리 이거 배운 다음에 구나절을 배울 텐데 구나절 같이 좀 등치가 큰 애, 긴 애들도 이어주는 게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감탄사. 예를 들어 봅시다. 흔한 거 있잖아요. 와우!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감탄사. 오케이, 좋았어요. 그러면 구분을 하나만 합시다. 문장의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랑 동사랑 형용사밖에 없어. 그러면 부사부터 감탄사까지는 구성 성분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하나만 더 갑시다. 형용사 자체도 보어의 역할을 할 때는 문장의 구성 성분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란 얘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오늘 이쁘게 보이려고 예를 들어 귀걸이를 했어. 이게 꾸며주는 일, 수식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수식을 하면 예뻐질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나야? 그게 나는 아니야. 즉, 수식이라는 역할은 꼭 필요한 역할은 아니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명사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까지 얘네는 꼭 필요한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고 구성 성분을 역할하는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선생님이랑 약속할 거예요. 쩌리라고 합시다. 쩌리.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잘 보세요. 우리 문장 만들 거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4개가 필요하대. 그리고 4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하나, 주어 자리에 명사 하나 쓰고 오케이. 서술어 자리에 동사 하나 쓰고요. 오케이. 목적어 자리에 또 명사 하나 쓸 거예요. 보어 자리에 또 뭐 명사나 형사 하나 써주죠. 그러면 단어 4개만 있으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얼마나 짧아. 그런데 독해하다 보면 알잖아. 그치? 문장이 이렇게 짧니? 짧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갈 거예요.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그러면 일단은 그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에 선생님 PDF 파일 교재를 올려놨거든요. 그 교재에 필기를 하기 시작할 건데 선생님이 분명히 유의하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일단 설명만 듣고 선생님이 설명이 끝난 후에는 잠시 강의를 멈춘 다음에 필기를 선생님이 준 책에 잘 필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 잘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필기 다 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나 지웠어. 쓰기만 썼지. 우리 생각 없이 쓰지만 말자. 그쵸? 그러면 해봅시다. 문장의 구성 성분 뭐 있었지? 오케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개가 존재했고 팔품사 8개가 존재하죠. 되도록이면 선생님이랑 같이 호흡이 맞는 게 좋고 하나라도 안 까먹는 게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맨 위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아, 좋아요. 하나만 더 갑시다. 형용사 누구 수식? 옳지. 명사 수식. 그 다음 부사는 부수적인 일을 하죠. 맨 위에 층에 있던 명사를 제외하고 그 밑에 층부터는 다 부사의 역할. 명사 밑에 누구 있었죠? 옳지. 동사. 그 다음 형용사. 부사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부사. 여기까지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부터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우리 일단 쩌리로 묶기로 했었어요. 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다시 뭐 할 거냐면 구랑 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구와 절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해석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구 할 거 잘 들어보세요. 구. 우리 예를 들어 강남구 안에는 여러 가지 동이 모여 있죠. 그쵸? 구라는 게 쉬운 말로 하면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 동, 뭐 강남구 안에 역삼동도 있고 대치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을 묶어서 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 구도 단어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묶을 때 구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 단어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하나라고 그럴 때 구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절은 뭐냐면 마찬가지야. 단어와 단어가 모일 건데 절을 좀 쉬운 말로 표현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하면 문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네. 문장이 뭐야? 옳지. 주어나 동사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걸 문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어나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하죠.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아까 앞으로 돌아가 보자. 팔품사가 문장의 구성 성분의 역할을 했었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오케이. 동사는 서술의 역할 마찬가지예요. 구나 절도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덩치가 조금 커졌어. 근데 얘네가 하는 역할 자체가 문장의 구성 성분 역할을 하거나 하나의 품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말해요. 구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명사 역할을 해. 그러면 얘를 명사구라고 부를 거고, 형용사 역할을 하면 그럼 옳지. 형용사구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부사구까지 존재해요. 그러면 명사구에 누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갈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를 조금씩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지금 막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 걸 오늘은 한꺼번에 묶는 시간이에요. 물론 요 자그만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선생님이랑 계속 할 거긴 하지만 오늘은 큰 그림 그리자고요. 명사 역할하는 구 누구 있냐면 첫 번째 투부정사. 투부정사 뒤에 투 뒤에 동사 원형 붙여서 만든 애들 있죠. 이런 거 투부정사. 그 다음 동명사. 그 다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를 우리는 명사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구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걔도 투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 분사형. 마지막 부사구에는 투부정사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돌아가 볼까요? 투부정사의 용법을 우리 외웠을 거야.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고 막 이런 거 배웠죠? 용법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막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별다른 게 아니에요. 투부정사라는 건 투 뒤에 동사를 붙일 거 이미 몇 개야 단어? 얼지 단어 2개예요. 그러니까 구라고 부를 거고 걔가 하는 역할이 명사이면 명사구. 형용사 역할도 하니까 형용사구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럼 다시 앞에 우리 품사 필기했던 거 같이 보면서 갑시다. 투부정사가 명사래. 그럼 무슨 역할 하죠? 얼지 화살표 볼까? 명사가 얼지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의 화살표가 돼 있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가 됐든 동명사가 됐든 의문사 투부 플러스 투부정사가 됐든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거고 마찬가지. 투부정사랑 분사라는 게 있죠. 분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건데 얘네 둘은 형용사구라면서요. 그러면 명사 수식을 해주거나 혹은 보호 역할을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길어졌다고 쫄지 말라고요. 그럼 부사구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있는 애들 나머지를 다 수식해주겠죠? 그럼 절은 마찬가지예요. 명사 역할을 하면 우리 명사 절이라고 부를 거고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 절이라고 부를 거고 마지막 부사 역할을 하면 나는 부사 절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만 이해하고 갑시다. 지금 절을 문장이라고 했죠.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문장을 우린 절이라고 할 건데 이 문장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대? 명사 역할을 한대요. 다시 뭔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요만한 문장 이것 자체가 명사래. 그럼 우리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목적어 있어. 이게 그냥 문장이라고 도식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문장이야. 그런데 이미 이렇게 문장이 하나 왔잖아요. 한 문장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 이렇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요 문장 안에 문장을 하나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 얘가 만약에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주어 자리에 넣어보자. 주어 자리에 이렇게 문장을 하나 넣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문장 안에 문장을 하나 더 넣었죠.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게 아까 누구였어요? 품사 중에? 옳지. 접속사. 고로 항상 이 문장을 이끌고 다니는 앞에 누가 필요해? 접속사 다시. 그러면 모든 절에는 이 절을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이 앞에 누가 필요해? 옳지.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약속합시다. 앞으로 선생님 접속사 해. 세모할게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접속사가 이 절을 데리고 다녀야 하니까 접속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봐요. 절을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 형용사를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 그래서 이제 이끌다라는 표현을 하죠. 왜? 접속사가 대장이니까. 그럼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이나 나랑 뭘 배울 거냐면 명사절을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형용사절을 이끌고 다니는 대장하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럼 난 접속사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명사절부터 갑시다. 명사절 접속사는 5개 있어요. 1번 that. 그냥 뜻은 뭐하는 것이고 별로 어렵죠? 잘 보세요. that을 쓰고 이렇게 문장을 썼죠? 그럼 얘가 이렇게 통째로 문장이니까 절이라고 부르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옳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등치 뚫지 말자고. apple.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과 명사나 투부정사 to eat an apple. 단어와 단어가 뭐였죠? 투부정사는 내가 구라고 했죠. 얘나 혹은 that he eats an apple. 이 문장이든 간에 상관없다고. 얘가 다 뭐라고? 옳지. 명사라고요. 명사라고. 명사인 순간 얘가 하는 역할은 아주 단순하죠. 주어 역할 하거나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등치에 쫄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죠. 첫 번째 that, 두 번째 if, whether이요. 우리가 접속사 if를 뭐뭐 라면이라고 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뭐 인지 아닌지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다음 의문사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 알고 있죠? 그치? who, when, where, why, how 요런 애들. 걔네들도 의문사가 그냥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 만들어줄 수 있다고. 옳지. 명사절 접속사. 네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게 아이고 이름 복잡하다. 관계 대명사인데 또 복합이야. 별다른 어려운 건 아니고요. 뒤에 설명해 줄 거예요. 쫄지 마세요.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뭐 who, that, which 이런 애들이 있는데 관계 대명사에다가 누굴 더한 거냐면 ever를 더한 걸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 whoever 혹은 뭐 whichever 요런 애들요. 뜻은 뭐뭐하 든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요런 접속사 5개가 명사절 접속사더라. 그러니까 요런 접속사는 명사를 만들어 줄 수 있더라 가시면 되시고 마지막 형용사절 접속사 합시다. 형용사절 접속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관계사요. 우리 알고 있죠? 관계대명사도 알고 있고 관계부사도 알고 있고 여기 복각 얘도 관계사 아닌가요? 오케이? 얘 나중에 원리를 설명해 줄 거예요. 어쨌든 관계사는 형용사절이더라. 그러면 우리 관계사가 하는 역할이 형용사니까 누구 수식? 옳지. 명사 수식 혹은 보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좋았어요. 선생님 그럼 부사절 접속사는요. 잘 보세요. 부사는 누군가를 수식해주는 쩔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쩔이 중에 쩔이가 부사거든요. 그럼 부사절이라는 건 문장과 상관없이 그냥 수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즉 쩔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네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접속사 있죠. 뭐 when, because,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따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외워야 할 건 명사절 접속사랑 형용사절 접속사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걸로 인해서 문장이 길어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길어지는지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도식화 시켜줄게요. 그러면 됐어요.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의 스탑하시고 열심히 쓰신 다음에 천천히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인강에 좋은 게 뭐예요? 옳지. 이해가 잘 안 됐어. 까먹은 게 있네. 그럼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했죠? 구어절까지 우리 빨리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장이
방법을 보여줄 건데 수동적으로 문장을 읽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한번 문장을 내가 만들어 봅시다. 문장의 구성 성분이 4개가 있었죠. 4개를 다 이용해 본다고 할게요.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었고 목적어가 있었고 보어가 있었죠? 그럼 지금부터 주어 만들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 옳지! 명사가 꼭 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나 여기에 이렇게 명사를 써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장 길게 만들 거잖아. 그러면 명사 구도 있었고 명사 절, 오케이. 명사 절도 있었죠. 그러면 길게 만들 거니까 우리 명사 절을 써봅시다. 명사 절 첫 번째에 있던 접속사가 옳지! 대시였죠? 그럼 처음에 명사절 접속사를 써주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게 이게 뭐야? 명사절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긴 문장이 주어에 왔다고. 그럼 지금 주어가 길어졌어요? 안 길어졌죠? 오케이. 그 다음 이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품사 누구 있었죠? 형용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 여기다 형용사를 써줄 건데 짧은 형용사 말 플리 야 이런 거 말고 우리 구나 절을 배웠죠? 그럼 우리 다시 길게 만들 거니까 절 씁시다. 그럼 형용사절 접속사 딱 하나 있었죠? 그렇지? 관계사요. 그럼 여기에 우리 관계사를 쓸 건데 대표적인 관계대명사는 3개가 존재해요. who, which, that.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서 who를 써볼게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이렇게 문장을 이끌 수 있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형용사죠. 선생님 이제 좀 눈치가 와요. 벌써 주어가 문장이 2개가 와서 길어졌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까 동사구나 동사절 같은 거 배웠어요? 안 배웠거든요. 동사가 제일 간단해요. 뭐 그래봤자 뭐 will 같은 조동사 넣어줄 거고요. 뭐 완료 시제 같은 거 표현해 줄 수는 있긴 하죠. 그렇지만 뭐 동사 이렇게 길어지는 게 다고. 그 다음 목적어 할까요?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와 마찬가지로 명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that 말고 어차피 여기다 우리 길게 명사 절 써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that 말고 밑에 있는 거 뭐였죠? 오케이. if whether. 그럼 여기 whether를 써볼까요? whether이 이렇게 문장을 이끌어서 긴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로 또 마찬가지. 얘를 누가 수식? 옳지. 형용사가 수식해줄 수 있고 관계대명사 중에 이번엔 위치를 써봅시다. 이렇게 수식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럼 목적어에도 문장이 몇 개 나왔어요? 2개나 들어오면서 목적어 엄청 길어졌죠? 보어도 마찬가지죠. 보어 자리에도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죠? 그럼 우리 여기 누구 써볼까요? 옳지. 명사를 일단 써봅시다. 그럼 4번째에 있었던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게 와서 또 이렇게 문장을 이끌 거고 또 얘를 마찬가지로 수식해줄 수 있는 관계사가 올 수 있겠죠? 그냥 우리 who 씁시다. 선생님 한 문장 안에 난 분명히 한 문장을 쓰기로 했는데 그 문장 안에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식으로 길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가까지도 알아야 되죠.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거 어법 시간 아니에요. 갑자기 웬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든 얘를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법이라는 건 말의 규칙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말의 규칙을 배워. 그거 왜 배워요? 그냥 이거 뭐 어법 문제 맞으려고 그게 아니라 잘 쓸 수 있고 잘 읽을 수 있고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규칙을 배우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주로 리딩에 관련된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뭐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이나 토플도 그렇고 리딩은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딩을 위해서 이제 얘를 끊어읽기를 배워야 하는 게 어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끊어읽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끊어읽기를 위해선 어법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다. 지금부터 끊어읽기를 할 거야. 물론 동사를 뒤에서 이렇게 부사절이 와서 수식을 해줄 수는 있죠? 그쵸? 근데 이러한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제외하고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누가 제일 간단해요? 옳지. 동사. 동사가 제일 간단하네요. 더 이상 길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 이 형용사도 부사가 와서 수식을 해줄 수도 있어요. 더 길어질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끊어읽기의 핵심이 뭐예요? 동사를 찾는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야 동사 찾아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 알았죠? 동사가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럼 동사를 찾을까? 근데 선생님 말은 뭔지 알겠는데 제 눈엔 여기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다 동사로 보이는데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의 이름을 붙일게요. 사실 원래 문장은 얘들이고 이 문장 안에 다양한 절들이 껴들어간 거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동사는 이 동사라고요. 그래서 이 동사 이름을 붙였어요. 근본본, 한자 알죠? 근본본, 뿌리본자를 써서 근본이 되는 동사라고 해서 본동사라고 이제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본동사를 찾을 거예요. 선생님, 오케이. 본동사를 찾으라는 거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본동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힌트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 접속사 힌트. 만약에 동사 앞에 대시 있으면 우리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대신 절을 이끌어 줄어야 되는 접속사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절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죠. 동사가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대 뒤에 나온 이 동사는 문장의 본동사가 아니라 태단에 딸려와 있는 동사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본동사가 될 수 없다고. 오케이. 그럼 접속사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끊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속사 더하기 우리 다음 2강부터 동사를 시작할 건데 동사에 대해서 조금 배우면 어떤 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만 나오면 완료고 어떤 동사는 뭐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나와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럼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나처럼 괄호를 하게 돼서 묻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잘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힌트를 잡아서 본동사를 아주 잘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길어진 문장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수식해주는 역할은 꼭 필요한 게 아니랬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다 여기 다 괄호해놓은 거 보여요? 괄호해놓은 건 앞으로 나와 약속이에요. 쩔이라는 얘기예요. 꼭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면 얘 버리고 얘 버려서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좀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끊어읽기 연습을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수식어를 제외시키는 연습을 할게요. 수식어 됐죠? 수식해주는 말이야. 영어에는 수식해주는 말 누구 있죠? 오케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랑 그 나머지 다 수식해주는 부사.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죠? 그런데 형용사가 그냥 형용사만 있는 거 아니라 좀 긴 형용사 구도 있고 훨씬 길어진 형용사 절도 있고 좋아요. 부사도 마찬가지죠. 부사 구도 있고 부사 절도 있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하면 우리가 완벽히 문장을 끊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아주 잘 해석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다 갖춰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장의 구성 성분과 발품사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접속사 같은 거 명사절 접속사 if, whether, 의문사, 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까지 완벽히 외우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본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처음 들어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강의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까지 필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그치? 강의 끄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복습. 달달달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빈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1강에 뭐를 배웠지를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다 그려볼 수 있고 말해볼 수 있어야 그게 완벽히 아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완벽히 하신다면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법이 어려운 이유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하나로 잘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선생님이 뭘 배우든 문장의 구성 성분과 팔품사에 대한 이해만 완벽히 있으면 그것만 완벽히 이해가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거기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 성분 팔품사만 완벽히 이해가 돼 있으면 그 안에 그 세부적인 문법들을 다 넣어줄 거예요. 왜? 문장을 이루는 건 문장의 구성 성분 4개밖에 없고요. 모든 영어의 단어가 8개의 쓰미로 나눠지는 팔품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들로 정리가 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장의 구성 성분 팔품사를 다 문법 정리를 해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1강만 꼼꼼히 잘 복습해오고 암기온 다음에 그 다음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문장을 하나만 끊어볼게요. 오늘 선생님이랑 한 거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끊어 읽겠으면 좋겠냐면 여기 문장 보이죠?
If you don't have the power to change yourself, then nothing will change around you 라는 문장이 있어요. 끊어봅시다. 우리 접속사에 세모하기로 했죠? if의 세모. 만약에 너가 주어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뭘요? 옳지. 힘을요. 어떤 힘이에요? To change yourself. 너 자신을 바꿀 힘이. 아까 투부정사는 명사 투부정사, 형용사 투부정사, 부사 투부정사가 있었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수식하는 거 어떻게 빨리 하셨어요? 당연하지. 얘가 만약에 명사였다고 치세요. 그러면 주어 역할 하거나 뭐 목적어 역할 이런 역할 해야 되잖아. 근데 주어 이미 있고 목적어도 있고 이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게다가 앞에 누구 있었어? 앞에 명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주로 명사 뒤에 온 누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자신을 바꿀 힘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will change 동사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너 주위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얘 왜 가로했죠? around 뭐뭐 주위에 전치사 그리고 뒤에 있는 you 명사죠. 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했어요. 그러면 문장이 간단해진 거예요. 만약에 너가 힘이 없다면 이게 필수적인 요소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이셨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기똥찬 명언이에요. 만약에 너가 네 자신도 바꿀 힘이 없다면 네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거를 물론 날 바꾸는 게 제일 힘들죠. 선생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5분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나 자신을 바꾸기 힘든데 근데 이제부터 1강부터 이제 어법 수업을 듣는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늘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어법이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안 하던 공부 해보려고 했고 어려운 문법 도전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무조건 야 외워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원리를 다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이 선생님이 열심히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2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